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절대 암기하시면 안 돼요. 누가 이 부분을 암기하나. 이해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학을 자꾸 암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암기는 당장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길게 효과는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암기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암기하시고 이렇게 공부의 방법을 달리하면서 하시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설명하는 부분도 역시나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경찰서 선생님이 나와서 암기하지 마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 부분은 절대 암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봅시다.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법규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행정규칙이란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법규명령은 법입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공무원들 내부 사회에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끝이 납니다. 법규명령은 법이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이 모든 이야기는 끝납니다. 책에 보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표로 정리한 것들이 있을 텐데 암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암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법규명령은 법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겠죠.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니까 일반 권력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공무원들끼리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 권력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법규명령은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 사회에서 대내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 사회 바깥에 있는 모든 국민 대외적으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효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양면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은 국민에게는 적용이 없잖아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대내적 효력만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밖에 효력이 없는 거니까 편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편면적.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법규명령을 만약에 위반했다면 법을 위반한 게 되니까 위법이 되는 거죠. 위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는 뭐도 될 수 있냐면 징계 사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위반한다고 해서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라든가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다만 내부 규정이니까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면 내부적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법규명령은 법이니까 국민에게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법규명령을 만들었으면 국민에게 알려줘야지.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알려줘야 국민들도 그걸 지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면 공포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포라는 말은
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이 안 될 거면 나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 나한테 적용이 될 거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포는 법인, 법규명령에만 필요한 거지.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면서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내부적, 그 법률 규정에 규정을 두고서 지금 당장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민도 대응할 시간을 줘야죠. 오늘 법 만들고 바로 적용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하고 난 뒤에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법규명령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럼 나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거니까 국민에게 조금 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30일의 간격을 주는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되면. 그러나 행정규칙은 내부적 규정이잖아. 국민들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죠.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공포는 필요 없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만 알면 돼. 만들어서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 법규명령은 법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다른 상위 법령을 위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법률 우위가 되겠죠. 그 다음 법규명령을 만들려면 법을 만드는 거니까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유보도 적용이 되는 거죠. 행정규칙 내부 규정입니다. 아무리 내부 규정이라고 해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모든 절도범은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사살한다. 이런 내부 규칙은 상위 법들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규칙도 역시나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법률 우위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만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만들어 쓰면 되죠. 단 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여기는 법률 유보는 적용이 안 됩니다. 끝났어요.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절대로 암기하지 마시고 법규명령은 법이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끌어내려 오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달리 순서는 바뀌더라도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적어보시면 이것들 암기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께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행정규칙이 나오면 일단 법이 아니라고 적어두시고 법규명령은 법이라고 적어두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법규명령은 법이니까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동시에 양면적 구속력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대내적으로도 효력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있으니까 양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 맞죠? 그 다음 법규명령은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그걸 근거로 판단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규범이 된다. 맞는 이야기죠. 답 1번입니다. 끝났어요. 시험을 칠 때 만약에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1번 지문이 딱 정답으로 잡힌다. 그러면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읽으실 필요 없어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우리 강사 시험을 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거든. 근데 여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확신은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1번 지문 딱 읽고 답이구나 찍고 넘어가는 거지. 불안하면 2번, 3번, 4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두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공부하실 때는 시간에 대해 빨리 푸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실력이 쌓이면 속도는 자동적으로 나게 됩니다.
속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두 번째 가봅시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 그랬죠. 국민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벌써 틀렸잖아. 그죠?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아니라니까 법이 아니에요, 얘는. 내부 규정인 징계 사유에 불과한 거죠. 됐죠? 두 번째. 세 번째. 법규명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임명령이고요. 하나는 집행명령입니다. 위임명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드는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반면에 집행명령은 형식과 절차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위임명령이겠죠. 따라서 위임명령은 직접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집행명령은 형식과 절차에 관한 이야기니까 새로운 권리 의무는 만들 수가 없고 물론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접적인 근거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다 법규명령에서 뿌리가 나온 거니까 위임명령도 법규명령,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이 돼야 되죠.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자꾸만 집행명령을 행정규칙이라고 그러지만 이 역시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지문 가봅시다. 법규명령은 법이라니까 국민들도 알아야지. 알려줘야죠. 그게 뭐다? 공포죠. 공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틀렸죠. 행정규칙은 자기네들끼리만 적용하는 거니까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4번 지문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바꿔서 내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 지문도 역시나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야, 법규명령은 법이야 라고 딱 개념 잡으시고 시작하시면 이 부분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